다들 견문이 넓혀졌다고 하는데 추상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봐라 라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견문이 넓혀지고 난 생각하는 폭이 좀 넓어졌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의외로 그 견문은 한국에 있어서 넓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해외여행을 자주 다니는 거를 별로라고 생각하느냐?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안녕 여러분, 가이아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은 여행 얘기를 해볼 건데요. 제가 무슨 영상을 보는데 인스타에 여행 피드가 많은 사람은 걸러라, 배우잖아. 연애 상대로 여행 사진이나 뭐 이런 게 너무 많으면 걸러라,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 친구들은 또 이런 얘기를 가끔 하는데, 젊을 때 여행을 많이 다니는 게 좋을까? 아니면은 그냥 사치일 뿐일까? 그냥 비싼 놀이일 뿐일까? 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승무원 출신이었잖아요. 그리고 승무원 하기 전에도 되게 여러 군데를 여행을 다녔었어요. 교환학생 경험도 있고, 교환학생 갔을 때도 여행도 다니고 막 해가지고 제가 그래서 해봤잖아요. 그랬더니 놀라실 수도 있는데 27개의 나라를 가봤고요. 61개, 61개의 도시를 가봤습니다. 대박이지 않습니까? 승무원들이 진짜 많은 나라를 다니고 하니까 되게 쉽게 좋을 것 같고 그러잖아요. 근데 진짜 사람마다 다릅니다. 여행을 그렇게 많이 다니는 승무원도 본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본인의 생활이나 인생이 좀 달라진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느꼈던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여행을 할 거라면 제대로 여행을 하고, 굳이 할 필요가 없는 여행이라면 안 해도 된다 라는 거를 얘기를 드리고 싶어가지고, 이왕이면 뭔가 여러분들의 커리어나 추억에 많이 도움이 되는 그런 여행을 하시길 바라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가장 큰 단점인데, 여행이 끝나면 생각 외로 여러분 남는 게 별로 없습니다. 여행을 많이 다녀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남는 건 성장뿐. 그때는 막 재밌고 막 즐겁고 막 맛있는 것도 먹고 하니 좋긴 한데, 다녀와서 막 그렇게 추억에 오래 남는 여행은 몇 번 없어요. 아예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특히나 여행을 자주 다니면 다닐수록 그 여행마저도 좀 일상이 되기 때문에 남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대학교 때나 회사 가가지고 여행 진짜 좋아하고 막 무슨 일만 생기면 외국 나가가지고 생각 정리하고 막 이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물론 그 중에 저도 하나이긴 한데, 근데 그 친구들보다 그때 되게 도서관에서 파묻혀가지고 공부 열심히 하고 회사 진짜 막 죽어라 열심히 다니면서 자기 커리어 개발하고 그런 친구들이 지금 와서 현생 되게 누리면서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좀 비싼 사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의외로 이것 때문에 현생을 좀 못 살게 돼요.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를 할 때 우리가 치팅데이 있으면 식단만 하는 그게 내 삶 같지 않고, 치킨 먹는 그 치팅데이만 온전한 나의 삶이고 내가 누리고 있는 거고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행도 너무 자주 다니다 보면 진짜 소중하게 돼야 될 그 현생을 좀 잘 못 살게 되더라고요. 내 인생에 진짜 잠깐밖에 없는 그 짧은 순간인 그 시기를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만 이렇게 길고, 대다수의 시간은 그냥 뭔가 나를 포기한 채로 내 행복을 좀 제대로 느끼지 못한 채로 살게 되는 그런 느낌도 좀 들고, 다녀와서도 너무 좋았지 막 이런 거에 빠져가지고 또 다시 현생의 이런 루틴이나 이런 걸 잡는 것도 생각보다 조금 힘들고. 세 번째 단점은 제가 승무원 하면서 느낀 건데, 새로운 거에 무뎌집니다. 승무원이 되면 막 10년차 20년차 돼도 되게 좋은 데 많이 다니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할 것 같잖아요. 사무장님들은 가방에 컵라면을 싸웁니다. 컵밥과 컵라면을 싸와요. 새로운 데를 찾고 나가서 체력 소모를 하는 것보다 호텔방에서 넷플릭스 켜놓고 컵라면 먹는 게 제일 행복하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도 승무원을 한 3년 정도 했기 때문에 정말 이해가 가요. 제가 딱 3년 차가 되고 비즈니스 클래스 비행이 되게 재밌었거든요. 근데 딱 그것도 익숙해지고 가던 취향지도 계속 가게 되고 하다 보니까 집 밖에 나가서 다른 레스토랑을 가거나 되게 신기한 자연을 보거나 해도 진짜 감흥이 없어져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뉴욕에 갔을 때 되게 슬펐던 게 뭐가 있었냐면, 제가 대학교 때 처음으로 이국 여행을 갔었던 게 뉴욕이었거든요. 뉴욕하고 브루클린이었는데, 처음 갔을 때는 진짜 모든 게 신세계고 너무 벅차는 거예요, 가슴이. 그래서 너무 좋다 막 하면서 막 사람들 지나가는 것도 너무 신기하고, 막 이 큰 도심에 숲이 이렇게 있는 것도 너무 신기하고, 거기서 조깅하는 사람도 너무 신기하고, 진짜 모든 게 너무 신기하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막 울면서 언니한테 고맙다고 편지를 썼던 기억이 나요. 언니가 돈을 빌려줘가지고 그때 가서 썼던 건데. 그리고 막 스스로한테 편지 쓰고 장하다 가이야 막 이러면서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승무원이 한 3년 차 그만둘 때쯤에 뉴욕 비행을 갔는데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스타벅스에 들어가가지고 앉아서 커피를 마시는데 예전에 대학교 때 왔던 그 스타벅스 그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되게 신기하다 이러면서 그때 기분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비행에서는 뉴욕을 워낙에 많이 가니까 이 뉴욕이라는 도시가 너무 익숙해지고 뉴욕이니까 뉴욕인 사람 많다 뭐 이렇게 되고 뭔가 새롭고 좋은 걸 좋다고 느끼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 너무 새로운 거 자체에 익숙해져 버린 느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나 혼자 가면 더더욱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행을 마지막 때쯤에 갔을 때는 처음 가보는 취향지임에도 불구하고 좋다 정도지 처음 뉴욕을 갔을 때나 대학교 때 처음 브루클린 브릿지를 건넜을 때 그 느낌의 감동과 벅참은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한정된 시간과 한정된 돈을 가지고 뭔가를 즐거움을 느끼는 거잖아요. 근데 자주자주 느껴서 도파민이 많이 안 나오고 익숙한 거에 굳이 이렇게 큰 돈과 큰 시간을 쓸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어느 순간은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해외여행을 가져가는 거에 대한 마지막 단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해외여행을 자주 다니는 거를 별로라고 생각하느냐?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여행을 자주 다니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 저는 여행을 자주 다니고 승무원 때 봤던 거가 확실히 제 견문을 넓혀줬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들 견문이 넓혀졌다고 하는데 그 견문이 도대체 뭐냐? 추상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봐라 라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되게 막 견문이 넓혀지고 난 생각하는 폭이 좀 넓어졌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거는 생각보다 추상적이고 이걸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의외로 그 견문은 한국에 있어서 넓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처음에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교환학생을 갔는데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스포츠 마케팅 수업을 같이 들었던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신발 가게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마케팅 수업을 들으면서 이제 마케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뭐 그런 얘기를 선생님이랑 하는데 그 친구는 진짜 자기 가게인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나는 언젠가 스포츠 매장을 열고 싶은데 여기에서 이런저런 트라이를 해보고 그리고 나서 내 가게를 제대로 오픈을 하고 싶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와, 우리나라에서는 저런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많이 없는데 미국에는 저런 애들도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또 견문을 하나 넓혔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랬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한국에도 그런 애들 되게 많아. 그리고 뭐 삶의 여유에 대해서 막 생각하는 애들도 보면서 난 그런 거에 대한 견문을 넓혔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럼 뭐예요? 내가 살고 있는 이 한국이라는 도시는 그런 여유를 용납해주지 않는 곳인가? 그래서 그 견문이 꼭 외국이 아니어도 넓혀질 수 있는 견문이라면 외국 여행이나 외국 경험을 많이 해서 얻을 수 있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차라리 그걸로 뭐 자격증을 하나 딴다거나 진짜 한국에서 뭐 스토어팜을 해가지고 마케팅의 현실을 부딪혀 본다거나 그게 훨씬 더 견문을 넓혀준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냐? 너무 길었죠 인트로가? 두 가지를 얘기를 해볼 건데 제가 얼마 후에 영양제를 제품을 만듭니다. 제가 원래 비타미백을 회사랑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이제 공부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것도 제가 전에 승무원이나 그런 경험을 할 때 영향을 미쳤지만 이번에 제가 제대로 제품을 만들게 된 거는 제가 미국에서 교환학생 할 때나 승무원 할 때나 그럴 때 영향이 진짜 컸거든요. 제가 승무원 할 때 영양제를 진짜 많이 먹어가지고 제가 별명이 약쟁이였거든요. 제가 좀 체력적으로 그렇게 막 강한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보약 같은 것도 많이 먹고 잔병도 많고 약간 이런 스타일인데 승무원을 하면 얼마나 체력이 많이 빠져요. 그리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막 그래서 처음에 영양제 코너를 가가지고는 그 멜라토닌 있잖아요. 언니들이 멜라토닌 먹어보라 그래가지고 멜라토닌을 사러 갔어요. 근데 그 슈퍼 영양제 섹션을 딱 갔는데 진짜 영양제가 엄청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저는 영양제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때가 10년 전쯤이니까 이제 13년 정도인데 그때면 우리 이너뷰티 뭐 이런 거 하는 사람만 했지 막 별로 그렇게 신경 쓰지 않을 때였거든요. 근데 그때 영양제 코너에 가서 제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칼슘, 뭐 오메가3 우리가 자주 먹는 것들부터 해가지고 트립토판, 뭐 글루타치온 막 진짜 막 엄청 많은 거예요. 영양제가 잔병이 많고 몸이 좀 잘 아프고 만성 피로에 시달렸던 저에게는 정말 그 섹션이 너무 보물 같았어요. 혼자 나와가지고 영양제 섹션을 다 돌면서 이게 뭐가 있는지 그런 성분이 뭔지 이런 성분들은 한국에서 먹을 수 있는지 그런 것도 되게 많이 보고 먹어보고 그러다가 GNC라고 미국에 되게 큰 영양제 브랜드가 있어요. 거기 가가지고 이제 완전
적극적으로 막 상담을 하면서 내가 잠을 못 잔다, 아니면 나 다이어트 하고 싶다, 내가 피부가 뭐 칙칙하다, 뭐 이런 거 등등 해가지고 상담을 봐가지고 진짜 영양제 엄청 사고, 거기서도 프로틴바 같은 것도 엄청 많이 사요. 카드를 만들었었는데, 제가 미국 비행을 뭐 여러 번 가긴 했지만 그렇다고 내가 미국 사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근데 거의 VIP급 돼가지고 제 카드로 이제 팀원들이 막 사면 할인되고 그랬어. 너무 많이 사가지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영양제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이제 영양제 사와가지고 사람들한테 권해주기도 하고, 어떤 영양제는 저녁에 먹고 자면 살이 빠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그런 거 좀 유행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한 10년 전에 다이어트를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그걸 먹었어요. 그게 CLA 성분이었는데 그걸 먹고 이제 잠을 잤는데 잠만 잤다 하면 악몽을 꾸는 거예요. 누구랑 엄청 싸워 막. 그래서 제가 다음 비행에 가가지고 그걸 샀던 그 매장에 가가지고, 내가 이걸 먹고 자면 나이트메어를 꾸는데 이게 진짜 정상이냐, 아니면 이게 부작용 중에 하나냐 막 그랬더니 그 친구가 엄청 웃으면서 자기도 먹었었는데 자기도 그렇게 싸웠다면서. 이게 신체가 뭔가 항진이 된다고 해야 되나? 신체가 약간 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감신경이 이렇게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자면서 그게 뭔가 꿈에 반영이 되는 것 같다,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작용도 있구나, 이 효과가 아예 없는 건 아니구나, 근데 잘 때 먹지 말아야겠다,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되게 다양한 영양제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미국의 영양제의 특징은 함량이 엄청 높아. 단백질 바에서도 당이 되게 낮고 함량이 엄청 높아요. 그 프로틴의 함량이. 그러면서도 맛있어. 그러니까 이런 거를 되게 많이 경험을 하다 보니까 한국에 나중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프로틴 바라고 해가지고 이제 나온 것들을 보면, 한국의 제품이 아직은 가야 될 게 많다, 이런 거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기준치가 아예 달라져 버리는 거죠. 근데 내가 만약에 한국에만 계속 있었어, 그러면 저는 우리 초코바에 단백질을 더 넣은 것만 해도 되게 감지덕지했을 것 같아요. 와, 진짜 맛있는데 단백질이 막 5g이나 들어있네, 되게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미국에는 단백질 20g에 당 1g 막 이렇게 하는 제품들을 먹어왔으니까 더 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영양제도 마찬가지로 글루타치온이나 비타민C 뭐 이런 거를 우리나라에서 뭐 레모텍 뭐 이런 거 하는 것들을 막 진짜 조금 들어있거든요. 근데 미국에서는 알약 하나에 막 1g 막 이렇게 하는 거를 보면서 내가 먹었을 때는 1 정도는 먹어야지 효과가 있던데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조금밖에 안 들어가 있을까? 그러면서도 가격은 미국이 더 싸고 막 이러니까 미국 가면 엄청 사오고 사람들 나눠주고 막 그렇게 해서 약간 물건을 보는 기준치가 좀 달라졌다고 해야 되나? 좀 그랬어요. 두 번째는 베이글이나 뭐 이런 식당들 있잖아요. 진짜 10년 전에 봤던 게 우리나라에 지금 그대로 들어오고 있는 거 알아요? 뉴욕에서 저 대학교 다닐 때니까 진짜 10년 전, 막 16년 전 막 이럴 때 뉴욕에서 베이글이 되게 유행했었어요. 그리고 맛있었어요. 크림치즈 두껍게 발라주고 막 그런 베이글이 유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때 막 치즈 들었다고 하면 진짜 살짝 스쳤다, 이 정도의 느낌의 그런 크림치즈의 베이글 뭐 이런 약간 느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만 봤으면 제가 아마 이게 기준치라고 생각해서 더 좋은 뭔가를 찾지 못했겠죠. 근데 더 좋은 것들, 뭐 진짜 재료를 듬뿍듬뿍 넣은 거를 보면서 이렇게 넣을 수 있는데 왜 안 넣지? 그냥 조금 가격 더 받으면 안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던 게, 그런 것들을 봐왔기 때문에 기준치들이 좀 달라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전에 신문물 들여왔다고 하잖아요. 그런 개념이 여행을 하다 보면 이렇게 살짝 보여요. 특히 인테리어 같은 것도 우리나라에 요즘엔 진짜 인테리어 좋은 데 많지만, 여행을 많이 다니다 보면 이런 인테리어가 되게 멋지다, 나중에 가게 하면 이렇게 하면 좋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도 있고, 여행을 다니다 보면 견문이 넓어지고 눈이 뜨인다 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닌 뭐 사람들을 만나면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이런 거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진짜 친한 사람들이나 진짜 주변에 있는 사람이 하는 얘기, 그런 사람들의 얘기가 아닌, 여행에서 만나서 막 잠깐 얘기를 나누면서 견문이 트인다? 저는 그거는 페이크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내 해석이 좋았던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진짜 내 견문이 막 늘 넓혀지고 그런 것보다는 제대로 된 팀장님 밑에서 1, 2년 일하는 게 훨씬 더 견문이 넓어지고요. 여행 때 만나가지고 다른 나라의 사람이랑 한두 마디 하는 것보다는 진짜 일 잘하는 동료랑 몇 개월 같이 일해보는 게 훨씬 견문이나 식견이 넓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나오는 저의 비타민 맥2 제대로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꼭 외국 여행을 가지 않아도 될 수도 있지만 외국 여행을 가서 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가지고 장점으로 넣었는데요. 새로운 시도를 해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어요. 새로운 사람이 되려면 시간대를 바꿔야 되고 장소를 바꿔야 되고 만나는 사람을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행을 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안 해본 것들을 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자꾸 뉴욕 얘기를 뉴욕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뉴욕을 가게 되면 센트럴파크가 되게 크잖아요. 근데 거기를 가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우통을 벗고 아니면은 레깅스에 이렇게 브라타만 입고 뛰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때 자꾸 라떼를 그때만 해도 그런 것들이 진짜 영화에서나 봤지 우리나라에서는 진짜 상상도 하지 못하던 것들이었어요. 요즘에는 이렇게 길거리 가면 뛰어다니시는 분들도 많고 한강 가면 러닝 하시는 분들도 진짜 많지만 그때는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뛰어도 되게 갖춰서 입고 뛴다기보다는 그냥 집에 있는 제일 안 입는 땀나도 괜찮은 후질근해져도 괜찮은 옷들을 입고 뛰었던 것 같은데 센트럴파크에 가서 앉아서 보는데 사람들이 너무 멋진 거예요. 이렇게 이어폰 딱 끼고 막 머리 쫙 묶고 막 몸매도 엄청 좋아 막 뛰는데 와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영화에서만 봤으면 되게 그 영화를 따라하는 내가 좀 부끄러웠을 것 같은데 거기 사람들 다 그렇게 입고 다니고 아무도 사람들한테 신경을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해보고 싶더라고. 그래서 사서 해봤잖아. 근데 해보니까 좀 힘들긴 한데 그 느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예전에 제가 되고 싶었던 그런 스타일들이 좀 있었거든요. 딱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머리 쫙 올리고 뭔가 딱 핏된 몸에 내가 막 달리기를 해도 지치지 않는 나의 체력 뭐 이런 그런 스타일이 좀 되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뭔가 한 걸음 더 간 것 같고 진짜 뛸만 나고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승무원은 호텔을 많이 다니니까 그 호텔에서도 완전 운동복을 나이키나 아니면 H&M 싸거든요. H&M이 그런 데 돌아다니면서 레깅스랑 운동복 같은 거 사가지고 입고 호텔 체육관에서 뛰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환경을 바꾸니까 뭔가 다른 걸 해볼 만한 환경들이 조성이 되어 있기도 하고 다른 내가 된 것 같은 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안 하던 거를 시도를 해보게 되니까 그런 부분도 이게 여행이니까 가능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해보시면 좋은 것 같아요. 세 번째는 혼자 여행이라기보다는 누군가랑 같이 갔을 때 여행의 장점인 것 같은데 정말 돈독해지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 여러 경험을 하면서 쌓은 추억도 추억이지만 외국에서 쌓는 그 추억들은 말할 수 없는 그런 기억과 추억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다 외국인이잖아요. 다 이방인이고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나랑 그 사람만 남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의지하는 그 마음가짐 같은 것도 좀 달라지고 뭔가 이 사람한테 온전히 집중을 할 수 있게 되니까 얘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얘가 이런 취향이 있구나라는 것도 잘 알게 되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랑 되게 돈독한 사이를 오래 남기고 싶으면 여행을 가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제가 20대 때 썼던 돈 중에 진짜 아깝지 않은 돈 중에 하나가 언니랑 여행 많이 다녔던 거거든요. 언니가 승무원이어가지고 물론 비행기 티켓이나 그런 값들이 많이 세이브가 됐어요. 그게 안 되더라도 언니랑 여행을 자비를 내고도 많이 다녔거든요. 근데 그때 그 느낌과 그때 그 돈독함으로 저희가 지금까지 각자 이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 돈독함으로 좀 이어져 나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소중한 사람들이랑은 좀 많이 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여행을 가는 게 좋냐 안 가는 게 좋냐 저의 아쉬웠던 부분이나 이런 거를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자면 여행을 가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한다 그랬잖아요. 네, 가는 게 좋지만 제대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대 초반에 여행을 많이 다니고 나는 견문을 넓힐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견문을 넓힌다는 거는 견문이 있는 상태에서 넓힌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견문이 아예 없는 경우가 많아요. 대학을 막 들어가고 대학교 막 2, 3학년 때는 대학 공부만 하고 그래서 견문 자체가 아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그때는 영양제 코너에 나를 데려다 놨어도 내가 어떤 필요성도 없고 아예 생각이 없으니까 별로 큰 생각을 못했을 것 같아요. 대학교 때 저 교환학생 갔을 때도 영양제 코너를 가서 되게 신기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런 걸 막 적어가면서 공부해가면서 그렇게 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생길 때까지는 굳이 여행을 많이 다니는 거는 안 좋다기보다는 그냥 비싼 즐거움? 그런 것 중에 하나고 생각보다 남는 게 많이 없을 수도 있다. 그래서 제 그냥
경험에 견문을 넓히는 여행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한국에서 어떤 경험을 계속 해보고 내가 좋아하는 거를 좀 시도를 많이 해보고 내가 좋아하는 취향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빵을 좋아한다 그러면 오히려 한국에 더 맛있는 빵집이 많다고 할 정도로 맛집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도 가보고 이런 데는 인테리어가 여기 이렇게 되어 있구나. 뭐 내가 운동을 좋아한다 하면은 되게 좋은 헬스장도 가보고 이런 헬스장은 이런 기구를 쓰는구나. 아니면 뭐 위치가 이렇구나 라는 거를 조금 더 안 상태에서 그게 좀 잘 돼 있는 그런 나라들 있잖아요. 거기에 가서 보면 훨씬 보이는 것도 많아지고요. 그리고 견문도 훨씬 넓어지고 훨씬 재밌습니다. 흥미로워요. 그리고 꼭 그런 견문을 넓히는 것뿐만 아니라 나는 가가지고 좀 머리도 식히고 그렇게 오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제대로 된 추억이나 뭐 제대로 된 그런 힐링 여행이나 되게 좋은 마음 이런 거를 갖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라면은 제가 좋아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좀 스팟으로 둔 여행을 다닐 것 같은데 제가 아직도 되게 기억에 많이 남고 두근두근했던 게 제가 해리포터랑 어바웃 타임 영화를 진짜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영화 촬영지 스팟 같은 데를 가봤는데 그때가 진짜 잊을 수 없는 그런 경험 중에 하나였고 너무 좋은데 지하철 그냥 뭐 상수역 같은 지하철이에요. 지하철인데 노래 들으면서 I love you, I love you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너무 좋았어. 이런 좋아하는 것들을 좀 찍어놓고 가서 지내면 비싸긴 하지만 정말 다 맞춤 여행이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행 가거나 해외여행 갈 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가면 이거는 꼭 보고 와야 된다. 이거 안 보고 오면 거기 갔다고 할 수 없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그런 건지 몰라도 뭐 어떤 동상을 꼭 보고 와야 된다고 하던데 그 동상을 봐도 나중에 시간 지나잖아요. 그러면 내가 봤든가? 사진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헷갈리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그거에 대해서 막 히스토리도 검색을 해보고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가고 하면은 또 그게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겠지만 글쎄 저는 그것보다는 내가 그냥 좋아하는 것들을 더 깊게 볼 수 있는 여행 루틴을 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진짜 꼭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발 가서 좋았던 것들은 기록하세요.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하죠. 기록하세요. 편집하는 게 너무 힘들면 사진으로 찍고 글이라도 꼭 그 자리에서 저녁에 마무리하는 그 느낌적인 느낌으로라도 꼭 쓰세요. 업로드할 수 있는 그런 블로그나 인스타나 이런데 부끄럽겠지만 그런 걸 써보고 진짜 못하겠다 한 비공개로라도 써보세요. 그게 남아있거든요. 노트는 이사가면 없어져. 제발 꼭 기록을 하시고 그 기록을 했던 하루하루가 다른 여러분들을 만들어 줄 겁니다. 진짜예요. 저도 승무원 그 블로그를 매일매일 그냥 쓰다 보니까 그 블로그를 사람들이 되게 재미있게 읽게 되고 그걸로 과외를 이어나가게 되고 그걸로 또 유튜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꼭 기록을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너무 막 여행에 대해서 이렇게 저만의 이런 생각을 넣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제 영상 보시고 한 번 가는 여행이 또 엄청 돈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제대로 여행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